안녕하세요.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가끔 찾아와서 어버이날이다 또는 생신이다 그런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용돈이나 주고 인사하는 정도보단 자주 손주들을 보고 가족 간에 만나는 것이 어르신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버이날에 이렇게 지내시는 원로들께서는 이웃과 함께 자연과 함께 친해지시고 가깝게 지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중 1.3명은 치매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병이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은 서울시의 한 치매 연구기관에서 우선 4가지를 소개해드린 내용은 견과류, 해산물, 푸른색 채소, 그리고 짙은색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을 먹어서 예방하는 것보다 운동도 함께하면 더욱 예방 효과가 크겠죠.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17번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는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제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하늘이 보시기에 또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하는 자가 없는 게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의 건국 이념은 애천애인 애국입니다만 그 건국 구현 이념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입니다. 오늘은 신통일 한국 건국 구현 이념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생, 공영, 공의 이념은 통일의 기반과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우뚝 솟을 중심과의 기반이 되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명심하며 새겨할 신통일 한국의 건국 구현 이념인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의 이상적 경제제도요 공생주의인 가장 먼저 공생이란 서로 평화통일을 의미하고 그 평화통일은 하나님주의에 의한 공생공영 평화통일을 말합니다. 공생공영이란 다같이 번영하고 다같이 살아갈 수 있는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서로를 상생의 내용으로 하나로 합쳐지자는 내용입니다. 전쟁으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통일 한국의 이상적 경제제도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공생주의를 표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전 인류와 공동소유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담긴 선물인 일정한 하나님의 재산은 우리에게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공동소유의 기본형은 가정입니다. 적정소유란 인간이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심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가지는 개인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의 이상적 정치 형태는 형제민주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몽테스키웨가 말한
삼권 분립도 형제 삼권 분립으로서 대리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부모 중심한 선출, 추천, 병행의 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대의원은 하나님과 국민의 매개자며 공복이라는 종의 몸을 쓰고 전체를 위해 헌신 봉사한다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생 공영에 걸쳐서 공의주의는 공동윤리사상, 즉 도의사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서로가 위하여 사는, 실천을 하겠다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구호가 아닌 주장이나 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삶을 통해서 윤리를 영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주의입니다. 3대 주체사상은 가정을 중심으로 볼 때 부모, 학교에서는 스승, 사회에서는 주관의 중심인 관리 책임자의 참사랑의 실천에 의해서 공동윤리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의 주체, 양심을 가진 부모, 양심을 가진 스승, 양심을 가진 주인이 되어서 주체 중에 주체인 하나님을 모시고 양심의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사는 심정사회를 공의주의라고 합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생주의는 하나님을 중심한 공동소유를 말합니다. 소유의 양은 적정한 소유만 양심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공의주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고유 전통은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고 사회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한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정제도는 원리적입니다. 혈통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3대가 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자를 사랑해보지 못하고 아담이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해보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자기 아들, 딸 집에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손자, 손녀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 아들, 딸 집에 먼저 전하지 않고는 못 갑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모보다도 손자를 사랑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하나님도 손자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의 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자요, 어머니 아버지는 세계의 왕을 대표한 분이고 나는 미래의 하늘나라와 세계의 왕입니다. 천성경 30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원로들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어 소망을 이루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 대한 이 효를 보시고 지금 북한에선 계속 미사일을 쏴가며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열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가시하며 1만 5천 명의 북한군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군사관계에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현재의 국가안보와 미래를 위해 일본과 미국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괴담이나 몰입배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여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하나님주의 신통일 한국의 건국구현 이념인 공생, 공영, 공의주의로 승리하는 신통일 한국이 되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2025년 5월 7일 수요일 117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